돈 풀기 망령이라. 곧 아르헨티나 된다. 진짜 최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요.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요. 실물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천정부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계속 풀어대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까지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요. 묻지마 예산 정액 내용입니다. 묻지마 예산 정액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16조나 됩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표에 도움만 된다면 표 팔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본 예산에서 11조가 늘었고요. 기금 예산에서 5조가 늘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큰 그림의 국가의 모습을 보고 작은 그림의 지역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말입니다. 작은 그림의 지역의 모습을 보고 큰 그림의 어떤 국가의 모습은 망해도 된다. 이런 내로남불식의 생각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나라가 진짜 망할 징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대통령실의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은 대거 올렸습니다. 대거 올렸습니다. 셀프 정액이라고 하죠. 의정활동 지원 인턴 예산은 무려 15억 9,800만 원이나 늘렸고요. 명절 상여금과 정액 식사비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또 예산을 적어도 말입니다. 1억 1,4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6급에서 9급 비서관 기준 호봉을 3호봉씩 상향 조정하면서 인건비도 43억 4,4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미쳤죠? 제가 미쳤단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국가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청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야 할 것 없이요. 청빈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요. 일단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최소한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국가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서 사회라는 게 함께 가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그냥 권력 노릇만 하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실 정부는요. 어떻게든 말입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을 많이 줄여서 국민에게 더 많은 힘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안은 656조 9천억 원이 내년도 예산.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양은 2.8%. 이것도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왜 많이 늘어나는 건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많이 올렸던 거. 나라 예산이 400조였는데 지금 656조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늘어나게끔 그만큼 빼내야 되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예산을 줄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2.8%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였는데
이거 말입니다. 더 늘리자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덜 거치고, 예, 돈은 더 많이 풀자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예, 시장에는 돈 찍어서, 예, 돈 뿌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통화량 늘어나겠죠.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통화량이 지금 보세요. 늘어나는 걸 보면 2023년 9월 현재도요. 3,847조 6천억 원입니다. 전월 대비하면 0.5% 18조 원이 늘었어요. 이게 2016년에 2,342조 6천억 원이었잖아요. 이게 3,847조 6천억 원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망조에 가까워지는 거죠. 돈이 그만큼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 예, 통화량이 많으면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2017년에 24.8%의 물가 상승률, 올해는요 142.7%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미쳤죠. 나라가 경제 자체는 붕괴된 거예요. 경제 자체는 완전히 최악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오죽했으면요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이, 예, 아르헨티나의 페소를 쓰지 않고 미국의 달러를 화폐로 쓰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기톱을 유세기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윙윙 내면서 다 잘라버리겠다. 다 잘라버리겠다. 퍼주는 거 잘라버리고, 예, 포퓰리즘 예산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예, 아르헨티나 경제를요 1960년대 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겠다. 이게 지금 말레이 대통령의 공약이거든요. 물론 그 공약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앞으로 가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처럼 돈을 풀게 되면 물가 잡기는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물가를 못 잡으면 못 잡은 만큼 말입니다. 예,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그 고통은요 결국, 예, 많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정부 부채는 또 어떡하고요. 부채 폭발, 내환 위기에 대한 어떤 걱정은 또 어떡할까요? 내환 위기는 언제든 터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3분기 기준으로 1,875조 6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대비해 보면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30%가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림자 금융, 전세 보증금 2022년 기준으로 1,058조 3천억 원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3천조가 넘죠. 예, 3천조가 되죠. 3천조.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기업 부채 지금 2분기 기준으로 2,705조 8천억 원이거든요. 예,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 포함을 시키자고요. 670조. 지금 2022년 기준이니까 이게 2023년 2분기 기준이 되면 아마 670조가 아니라 700조가 넘을 겁니다. 700조를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요, 이거는 3,500조가 넘습니다. 3,500조가. 기업 부채만 3,500조가 넘잖아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여기다가 정부 부채까지 포함을 하자고요. 9월 기준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 이게, 예, 지금 단순하게 보더라도요 1,099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천조 8천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7천조 8천조. 부채가, 예,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7천조 8천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 포함을 시키면 1,000조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9천조가 넘죠. 9천조 가까이 되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예, 이게 미적자분을 반영을 하면 이것 또한, 예, 1,200조 1,300조 해야 됩니다. 많으면 1,800조까지 이야기하죠. 1,800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요 부채만, 여러분, 부채만 대한민국의 1경이 넘는다는 거예요. 1경이 넘는 부채를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예,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여러분 예,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예, 이대로라면. 저는 이대로라면요. 예, 제가 잠깐 하나 수정해야 될 게 국민연금의 예, 미정리 적자 부분은 1800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일경이 넘네요. 결국은 말입니다. 나라가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도자들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준칙이 마련이 돼야 돼요. 재정 준칙이 마련이 되면 아무리 예산 정액을 하더라도요. 재정 준칙안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늘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률적으로 말입니다. 국가재정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요. 재정준칙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예, 이게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예, 손을 못 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데 예, 그 망해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지금처럼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가서는 나라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게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살려야 되는데 이게 살려야 될 사람들이 못 살리고 있다. 국가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나라 부채는 예, 그 시대에 갚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채가 되거든요.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